자, 1차 방정식의 활용이야. 1차 방정식의 활용. 우리 1차 방정식까지 좀 풀었는데 오늘은 자, 우리 선생님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야. 그냥 기본 계산은 하는데 활용을 잘 못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 근데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보면은 활용을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차 방정식 수식으로 나온 것들은 우리가 다 풀어. 근데 이것을 글자로 표현하면은 잘 못 푼다 이 얘기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가만히 이거 항상 이걸 좀 고민해보다 보니까 대충 이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야, 국어. 자, 나름대로 선생님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 이건 국어의 문제야. 수학의 문제가 아니야. 자, 그냥 수식으로 딱 나와 있으면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5가 7이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잘 계산해서 x는 2 이렇게 나오는데 자, 동생과 누나의 언니니까 동생과 언니의 연필 개수를 합쳤더니 7개입니다. 누나의 연필이 5개이면 동생의 연필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나오면 못 푼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자, 문제,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 첫 번째, 문제의 해석이야. 자, 문제를 있잖아. 절대로, 자, 이거는 선생님이 제발 강조하는 건데, 지금부터 활용이라는 단원, 활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들은 다 똑같아. 이걸 생각해야 돼. 자, 문제를 구조화해라. 자, 눈으로 읽지 말라는 소리야. 절대로 눈으로 읽으면 안 돼. 자, 이 문제의 구조화 눈으로 읽지 말자.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문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제발 필요한 거 요거야. 문제 있잖아. 눈으로 읽은 다음에 내가 식으로 딱 봐봐. 결국 문제 해석한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식이 세워야 돼. 근데 많은 학생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자기가 문제 딱 보고 나면 식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 No.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를 자체를 계속 내가 수식으로도 표현해보고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미지수를 어떤 걸로도 정해보고 이걸로도 정해보고 저걸로도 정해보고 이 과정들을 쭈르륵 한 다음에 식이 딱 나온 다음에는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이대로 하면 될 것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 그런 다음에 풀이를 하는 거야. 풀이를 하는 건데 이 풀이도 있잖아. 문제를 내가 어떤 문제구나, 내가 뭐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검산 과정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거야, 이거. 문제 해석을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했고, 자, 문제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명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야. 자, 문제 교재 한번 봐봐봐. 맨 앞에 있는 거. 자, 1차 방정식의 활용한 다음에 딱 나와 있는 것들 보자. 자, 미지수 정하기, 방정식 세우기, 방정식 풀기, 확인하기. 되게 뻔한 내용이잖아. 근데 있잖아, 이거 앞으로 요거 이 네 과정 한번 잘 봐봐. 나중에 계속 이제 무슨 과정을 배우고 부등식도 배울 것이고 뭐 연립 1차 방정식, 뭐 1차 함수, 1차 부등,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것들 계속 배울 텐데 계속 활용 단원이 나와. 뭐의 활용, 뭐의 활용, 뭐의 활용 하는 거. 근데 다 이렇다? 풀이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된대. 말은 되게 쉽지 않냐? 근데 이게 쉽지만 이거가 정답이기도 하고
이대로 그냥 해야 돼 사실은. 이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애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우리가 앞으로 네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쨌든 취르나 조나 해야 돼. 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네가 풀어야 될 모든 문제는 그냥 이 활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파악하고 그 구해야 되는 것에 어떤 식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계산해서 풀어내는 거. 계속 이걸 할 거야.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할 거야.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이걸 할 거야. 혹시나 네가 뭐 수학과라든가 이런 데로 만약 가게 된다면 평생을 해야 될 거야.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 방정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 전 세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 전부 다. 수치화해서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방정식의 활용 문제야, 결국에. 그럼 여기 봐봐라. 1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거 노하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연속한 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자릿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어떻게 할까? 농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일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자, 굉장히 대표적인 한 5가지 정도의 예시가 나와 있거든?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예시일 뿐이야. 문제가 여기서만 나온다는 법은 절대로 없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줄 텐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예제를 갖고 설명을 할 거야, 지금 이번에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또 너만의 방법을 계속 또 찾아야 돼. 중요한 건 계속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석하는 거, 그리고 문제를 해석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수식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야. 푸는 건 뭐 풀 때 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지? 자, 봅시다. 여기 뭐 177페이지 보면은 앞쪽에 봤을 때 미지수를 정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세워라,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미지수 정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나는 너무 이거에만도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항상 미지수 x를 정해라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구해야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야. 알겠니? 요게 핵심이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 한 개의 1,500원인 사과와 한 개의 2,000원인 배를 합하여 20개를 사고 36,000원을 지불하였다. 사과와 배는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여라. 요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사과의 개수도 구해야 되고 배의 개수도 구해야겠지. 자,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봐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연립 1차 방정식 중에서 대입법이란 것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쉬우니까 선생님 그대로 한번 가볼게. 자, 봐봐. 문제 봐봐.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자, 구조하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 자,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글자대로 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수식이 나오지 않아.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사과의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지? 1,500원. 자,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배는 얼마? 2,000원. 배는 2,000원. 근데 사과랑 배랑 더해서 몇 개를 쓴다고? 20개를 사겠다고. 20개를 사겠다고. 그런데 사과랑 배랑 이 돈 다 더해가지고 얼마 나왔다고? 36,000원. 36,000원 아니니? 자, 36,000원이 나왔어. 전부 다 더했더니 가격이 36,000원이야. 그러면은 사과를 몇 개 사고 배를 몇 개 샀을까요? 요 얘기잖아. 자, 이 사과를 내가 X개를 샀다고 하고 배를 Y개를 샀다고 한다면은 자, 낸 돈은 사과가 1,500원이니까 1,500원 곱하기 X
더하기 2,000원 y를 했을 때 이게 36,000원이 된다라는 거잖아. 네. 그치? 요걸 지금부터 풀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된 걸 풀지를 못해. 요거 얘기는 못 풀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연립방정식이라고 돼 얘기했어. 이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은 2학년 과정이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 왜냐하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사과랑 배랑 개수가 x, y잖아. 네. 그치? 여기 이제 가격, 개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x 플러스 y가 20이구나.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과를 구할 거야, 배를 구할 거야? 다 구해야 되네. 자, x부터 먼저 보자. x는 자, 20 마이너스 y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네. 그치? y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자, x라는 것을 얘랑 x는 완전히 동일한 거잖아. 네. 이 문제에서는. 네. 그러면 봐봐. x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자, 뭐 그렇게 해서 바꾸면은 1,500원 20 마이너스 y 플러스 2,000 y는 36,000 맞지?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자, 전체가 너무 숫자가 큰 것 같아. 다 10씩 100으로 나눠줄 거야. 전체를 100으로 한번 나눠주면은 이거 2개 없어지고 얘도 2개 없어지고 얘도 2개가 없어지겠네. 네. 그치? 자, 15 곱하기 20 하면 몇이야? 300. 그치? 300 마이너스 15y 더하기 20y는 36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5, 20y니까 얘는 5y가 되겠네. 300을 일로 와서 빼면은 60이지. 네. 그치? 그러면 y는 12. y는 뭐야, 근데? 네. 그렇지. 배의 개수. 배의 개수가 12개. 그럼 당연히 사과의 개수는 8개. 8개. 그래서 아까 사과의 개수로 답은 뭐야? 사과의 개수는 8개, 배의 개수는 12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 있잖아. 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야. 풀이 과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여기. 이거. 내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지금부터는. 조금 지금부터는 시간이 걸릴 거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처음에 되게 헷갈리고 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될 거야.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해가는 연습, 그리고 그것은 내 옆에서 하나하나 이제 너가 이제 문제를 풀어온 걸 갖고 오면은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줄 거니까 한 번만 연습을 해보자. 자, 두 번째, 178페이지 연속한 수. 연속한 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연속한 세 개의 수가 봐봐,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42대 42. 연속하는 세 정수랬어. 연속하는 세 정수는 자 1, 2, 3, 3, 4, 5 이런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x라고 놓는다면은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x 더하기 2고 1이고, 자 세 번째 오는 숫자는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오겠지. 자, 일단 이렇게 놓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쉽게 가려면 있잖아. 얘 2는 나중에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아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수를 x로 놓고 바로 앞에 있는 수를 x 빼기 1, 여기를 x 더하기 1 이렇게 놔둬도 큰 문제는 없어. 자, 선생님은 두 번째 걸로 한번 풀어볼게. 자, 세 정수의 합이 다 40, 이거 세 개를 더했더니 몇이라고? 42래. 42. 요거 세 개를 더했더니 41래. 그러면은
x 빼기 1 x 더하기 1을 했더니 더하기 근데 이거 더하기랑 빼기 할 때 지금부터 연습을 이렇게 괄호 치는 연습을 반드시 해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빼기나 이런 걸로 나오면은 이게 지금 부호가 바뀌게 되잖아. 그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뭔가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진 게 하나의 문자로 들어갈 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다항식으로 주어진 게 하나의 문자로 들어가잖아. 이 x 문자로 얘가 들어간 거잖아. 네. 이렇게 할 때 항상 괄호 쳐가지고 들어가게끔 하는 거. 절대 잊지 맙시다. 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봐봐. 이게 몇이라고? 40이래. 그럼 뭐야? 봐봐. x, 3x지? 그치? 네. 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겠지. 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40. x는 몇이야? 14. 이렇게 돼.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애들 되게 착각하는 거. 봐봐. 연속함수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문제 딱 풀어보고 x14 끝 해가지고 x14 답 써버리는 애들 진짜 많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봐봐. 문제 봐봐. 구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뭐였지? 이걸 다시 가야 돼. 이게 바로 이게 풀이한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그거야. 봐봐. x는 14. 야, 네가 x라고 한 게 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봐. 연속하는 세 정수합이 42일 때 연속하는 세 정수를 구해보자. 이랬잖아. 연속하는 세 정수를 구해야지. x는 14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4를 다시 처음 여기다 넣어야지. 자, 그럼 14고 얘는 13이고 얘는 15가 되겠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연속하는 세 정수는 13, 14, 15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답이라는 거야. 알겠니? 야, 선생님은 나중에 이거 서술형 문제라면 조금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연속하는 세 정수 구하세요 하면은 이 과정은 나는 알 수 없어. 선생님은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답이 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알고 싶은 거야, 선생님들은. 그치? 그러면 뭐야? 13, 14, 15를 적어야지 답이지? x는 14 하면은 뭐 어쩌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대부분 그래. 내가 답을 구한 다음에도 이 답이, 이 미지수가 너무 뻔하게 이렇게 그냥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내가 구해진 답을 내가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뭔가라는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을 적어줘야 돼. 요건 되게 중요한 얘기다. 애들 진짜로 이렇게 x는 14 써본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건 정말이야.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부탁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뭐니? 자릿수에 관한 문제야. 우리 그 문자화식 할 때 자릿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기억나지? 문제는 점점 풀었잖아. 자릿수에 대해 자릿수.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가 A이고 1의 자리가 B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거야. 예를 들어 이거야. 32라는 숫자면은 10의 자리는 얘지. 1의 자리는 얘잖아. 이거 했잖아. 기억나지? 뭐 A 곱하기 10 이렇게 나타내는 거. 얘는 어떻게? 3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왜냐하면 자 30 더하기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기억나지? 너 엄청 많이 했어. 기억나야 돼. 자, 한번 그럼 문제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봐볼게. 자,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두 자리 자연수야. 그러면은 10의 자리가 지금 나 이 문제를 있잖아. 내가 선생님 내 나름대로 구조화를 해볼게. 10의 자리가 5야. 5하고 뭔가 숫자가 이렇게 있는 이런 숫자라는 거야. 그치?
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와 이지의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의 수보다 9만큼 작다고 할 때 처음 수를 구해보자.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해석에 대한 문제거든. 되게 골치 아픈 문제인 거야. 자, 10의 자리 숫자를 5라고 하고 내가 1의 자리 숫자를 한번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5 곱하기 10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럼 어떤 숫자야? A, 5 이런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A, 10A 더하기 5가 되겠지, 이 숫자는. 그치? 근데 바꾼 숫자가 처음 수, 얘가 처음 수지? 얘가 처음 수보다 얘가 9만큼 작대. 얘에서 9를 빼주면은 얘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해볼게. 50 플러스 A에서 9를 뺐더니 10A 더하기 5가 되었어요. 요 얘기잖아. 그치? 자, 지금부터 A를 구해볼 거야. 자, 50에서 9 빼면 몇이야? 41 빼기 5 하면은 36. 그럼 A가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가 돼서 9A가 되겠지? 자, 요거 9하고 A는 잘 구분해서 써라. 애들 9하고 A 잘못 써가지고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 9하고 A 잘 구분해서. 그럼 A는? 4. 자, 그래서 A는 4예요? 딱 이러고 쓰면 안 된다. 그게 뭐야? 처음 수를 구해보자잖아. 그럼 A가 4라는 거야. 아, 그럼 처음 수는 54겠네. 그치? 이렇게 답을 구한다는 거지. 알겠지? 한번 보자. 얘랑 처음 숫자가 얘잖아. 위 앞에 뒤자를 바꿀 숫자는 45잖아. 아, 얘에서 9 빼니까 45 딱 나왔네, 진짜로. 정확하게 맞은 거지. 자, 82, Q82, 요거 거리, 속도, 시간 문제. 이거 엄청 많이 나온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하라면 선생님은 요걸 뽑겠어. 여기 거리, 속도, 시간 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거 농도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나오는 거 일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야. 자, 거리, 속도, 시간 거속시 문제. 자, 요거는 공식 하나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하나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걸로 모든 게 끝난다. 자,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될 것이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가 되겠지. 다 요거에서 유도가 된 거야. 이것은 그래서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자, 그러니까 봐봐. 거리를 주어져 놓고, 거리와 속도를 주어져 놓고 시간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속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속도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걸 좀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있잖아. 하나하나 대입을 해 나가면 돼. 하나하나. 여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건영이가 집과 학교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5km,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서 54분이 걸렸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봐봐. 그래, 거리를 구할 땐 요거야. 건영이가, 자, 집을 여기다 써. 집. 그리고 여기 학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뭘 구하라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거리를. 자, 갈 때는 시속 5km로. 자, 갈 때는 시속 5km per hour. 이제 5km, 시속 5km, 시속 5km야. 이때 거속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위를 잘 맞춰야 돼. 시간이면 다 시간으로 맞춰야 되고, 분이면 다 분으로 맞춰야 되고, 킬로미터면 다 킬로미터, 미터면 다 미터로 바꿔줘야 돼. 잘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는 몇이야? 시속 4km야. 이렇게 올 때는 시속 4km.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총 시간이 얼마 걸렸다? 54분이 걸렸다. 54분이. 그치? 자, 총 5시간.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단위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지. 네. 뭐가 나왔니 갑자기? 분이 나왔어. 얘를 항상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얘네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치? 근데 54분 하니까 딱 번이 나왔네. 6분이 빠진 거잖아, 1시간에서. 네. 그러면은 이것은 몇 시간이야? 10분의 1시간이 빠진 거잖아, 1시간에서. 네. 그치? 10분의 1이 6분이니까 60분이 1시간이잖아. 네. 그러면은 몇 시간? 0.4. 0.4? 0.9시간이 돼야지. 봐봐. 10분에 1시간이 빠진 거잖아, 이래서. 네. 그럼 뭐 10분에 9시간이지. 정신 차려. 네. 자, 10분에 9시간이 걸렸다. 그치? 그치? 맞지? 이거 이해하지? 네. 이해해야 돼? 네. 되겠니? 그럼 봐봐. 자, 이 전체 거리를 우리가 한번 x라고 나눌게. 이 거리를 x. 거리를 x라고 두면은,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간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잖아. 네. 그럼 그럼 몇이야? 5분의 x.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거는 4km로 왔다며. 그치?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속도가 몇이야? 4분의 x지. 네. 그치? 얘를 했더니 이 시간이 총 몇 시간 걸렸다고? 54. 그렇지. 54분, 10분의 9시간. 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다 시속이잖아. 근데 여기가 분으로 나오면 그건 다 답이 틀려버리는 거야. 알겠니? 단위, 시간, 킬로미터 이거 다 맞춰야 된다. 알겠지? 자, 요걸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54, 20 분의 4x 더하기 5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20분의 18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9x는 18이기 때문에 x는 2. x는 2 쓰면 안 됩니다. x는 뭐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km다.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답이 나오는 거야, 최종적으로. 자, 알겠니? 자, 이거 어려워. 문제 요렇게만 이렇게 쉽게 안 나와.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뭐? 요 그림을 그려야 돼. 네가 요 그림을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해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자, 농도. 애들이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 시점이야, 농도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몰라 해, 애들이 전부 다. 자,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이런 농도가 나오는데, 농도는 뭐냐면은, 자, 공식은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이야. 자, 요것을 좀 바꾸어서 생각하면 소금물은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물 더하기 소금분의 소금의 양. 요게 농도야. 그리고 요건 우리가 보통 퍼센트로 표시를 하지. 퍼센트는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야.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 예를 들어서 5%면 0.05가 되는 거야. 0.05로 계산을 해야 될지 그것은 자기 편할 대로 하고, 선생님이 이제까지 조금 내 경험을 비추어보면은, 자, 만약에 퍼센트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 100분의 x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퍼센트를 나타내는 숫자를 표시하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농도 문제는 하나 더. 딴 거 다 필요 없어. 소금의 양만 생각하면 돼. 자,
농도가 바뀐다는 것은 있잖아. 소금물의 양에서 소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물을 증발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물만 더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하나하나 여기서 지금 너한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네가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봐야 돼.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 자, 8%의 소금물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8%의 소금물 500g이 있다. 자,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있잖아. 무조건 여기다 소금의 양을 정해야 돼. 소금의 양만 잘 파악하면 있잖아. 문제는 거의 다 해결돼.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자, 500g이 있는데 그 농도가 8%래. 그럼 이 500g짜리 그 소금물에, 이게 소금물이야. 이 소금물에 소금은 과연 몇 g이 들어있을까? 몇 g 들어있어? 40.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영수육 빼서. 응? 0.2 빼가지고 500에다 0.08을 바로 곱한 거야? 8로 40이니까 이렇게? 똑똑하네. 저기 나는 그런 계산이 순식간에 잘 안 돼. 선생님이 손으로 좀 계산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면 있잖아. 야, 봐봐. 8%나, 예를 들어서 8%의 소금물 100g이면은 여기 그냥 8g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렇게 금방 쉽게 나오잖아. 이게 근데 5개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8, 5, 40 이렇게 외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더 많이 해, 나는. 근데 이게 있잖아, 나중에 그 퍼센트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할 때가 많아. 이게 만약에 이렇게 500g으로 딱 떨어져, 100으로 딱 떨어져 있잖아. 100이나 10, 1000 이런 걸로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들은 쉽게 그냥 100일 때 8이니까 8개면은 8, 8, 64, 64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 자, 8%의 소금물 500g에는 분명히 소금이 40g이 있어. 그런데 자, 몇 g의 물을 이제 여기가 원래야. 지금 현 상태야. 이제 이게 변화한다? 어떻게? 자, 5%의 소금물이 됐대. 5%의 소금물이 됐대. 여기다가 물을 더 넣은 거야. 500에다가 Xg을 더 넣은 거야. 그렇지? 물이야, 얘는 물. 물을 더 넣었더니 5%가 됐는데 소금의 양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물만 넣기 때문에 그냥 40이 나오지. 그렇지? 그럼 봐봐. 내가 소금이, 자, 지금 봐봐. 요것만 봅시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의 농도야. 농도는 지금 0.05지. 이거가 소금물의 양이 뭐야? 500 더하기 X 분의 소금의 양 40인 거야. 그치? 틀려? 정확하잖아. 맞아. 그러면은 자, 양변에 500 더하기 X를 곱해주는 거야. 0.05에다가 500 더하기 X는 40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5, 25에다가 곱하기 0.05x고. 자, 내가 퍼센트를 그냥 숫자로 바꿔서 그냥 썼어. 이게 편하더라고. 난 개인적으로는 그래. 는 40이잖아. 곱하기 아니지, 더하기. 그치? 25가 1로 넘어가면 0.05x는 15지? 15고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은 1500, 얘를 5로 나눠주면은 300, x는 300. 그러니까 뭐야? 요 x 물을 300g을 더 넣어줘서 총 800g을 만들면, 소금물 800g을 만들면은 자, 5%의 소금물이 됩니다. 이 얘기잖아. 그치? 봐봐. 소금의 양만 우리가 결정하면 돼. 소금을 더 넣고, 소금을 덜 넣고, 물을 증발시키건, 물을 더 넣건 간에 항상 소금의 양 자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 여기서는 요 표 만드는 거. 요 표 만드는 것을 절대 잊지 마. 소금물 문제에서는. 요 표만 네가 제대로 딱 만들어 놓으면 있잖아. 그 다음부터는 문제 푸는 거 이제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워질 거야. 자, 알겠지? 자, 마지막 일에 관한 문제야. 일에 관한 문제는 이건 사실 조금 간단해.
자, 일에 관한 문제. 사실 일의 완성에 관한 문제야. 자, 여기서는 우리는 항상 일의 완성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 일의 완성 다 됐다라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1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야. 일이 완성이 다 된 거. 그리고 나중에 자 하루 그러니까 뭐 어떤 A라는 사람, 뭐 A 또는 B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뭐 하루가 될 수 있을지 1시간이 될지 모르겠어. 뭐 여러 개 단위 시간이라는 게 주어져. 분명히 동안 하는 양. 요거 하루 동안 하는 양을 파악해야 돼. 자, 요건 뭐야? 여기 문제 한번 보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자 완성하는데 갑은 며칠? 갑은 며칠? 4일. 을은 며칠이야? 일 며칠이야? 8일 걸린다. 대답 좀 해줘. 8일 걸려. 그치? 자, 여기서 지금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요거야. 봐봐. 갑이 4일 동안 일을 하는 거야. 을이 8일 동안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갑이 하루 동안 내지면 1시간이라고 될 때도 있어. 여기 지금 하루야, 문제 자체가. 하루 동안 하는 양은 얼마나 되냐? 요 얘기야. 갑이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은 며칠 하는 거야? 하루 동안은 며칠? 어떤 일이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 4일 동안 일을 한다고 그랬어. 그걸 4로 나누는 거야. 모르겠어? 봐봐. 자, 일의 완성이 1이야. 얘 갑은 4일 동안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럼 일의 완성을 1이라고 하지 말고 일의 완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을 일을 해야 돼. 근데 얘를 4일 동안 한다며. 요만큼을 하루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체 일의 얘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4분의 1이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을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8분의 1이야. 자, 문제는 뭐야? 일을 갑이 하루 동안 한 다음에 갑과 을이 함께 일하여 남은 일을 끝냈어. 자, 봐봐. 자, 일을 전체가 있는데 갑이 하루 동안 했어. 그럼 일단 4분의 1을 좀 맞췄지. 그럼 남은 일이 몇이야? 4분의 3. 자, 4분의 3만큼이 남은 거잖아. 이 4분의 3을 갑과 을이 힘을 합쳐서 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갑하고 을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4분의 1이고 8분의 1이야. 그럼 갑과 을이 동시에 일을 같이 하면은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8분의 3. 그렇지.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만큼이야? 얘는 8분의 3만큼이야. 그러니까 갑과 을이 함께 일을 하면 있잖아. 8분의 3만큼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8분의 4만 그다가 며칠을 해야지 4분의 3만큼 일을 하겠어? 2일. 이틀 하면 곱하기 2 해가지고 약분이 돼버리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요만큼 또 요만큼 하루가 더 걸리는 거야. 그럼 총 일은 며칠 걸린 거? 3일. 그치? 활용 문제가 이래서 헷갈려. 나중에 이런 것들 요거만 해서 이틀 끝 이렇게 보면 틀린 거잖아. 앞에 이런 거 있다는 것을 다 잊어먹고 버리거든. 계산 수식만 계산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하는 거 이런 걸 만들어야 돼. 네가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앞에 하나 더 있었지. 하루, 이틀, 3일 총 걸렸었던 일은 3일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이 일을 지금 다 끝낸 건 3일이야. 갑과 을이 함께 일한 거는 이틀이고 갑 혼자 일한 건 하루고 갑과 을이 같이 일을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8분의 3이다. 자, 이런 것들이야. 문제는 지금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있잖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문제야. 2학년 과정 들어가면 부등식 과정이라든가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것들을 계속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나왔었던 거 농도 문제, 일의 문제, 뭐 자릿수 문제 또는 저기 뭐지 거리, 속도, 시간, 거속시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뭐 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이것은 문제를 좀 더 줄 거야 이거는. 문제를 좀 더 주고 이제 풀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지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문제 개념 체크랑 이 중단원 유형 엑서사이즈부터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이거 중간에 유형 엑서사이즈 끝나면 이거 이 1차 뭐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조금 문제를 더 뽑아서 줄게. 알았지? 여기까지 해요? 그렇게 합시다.